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카데미아의 학자 사푸안이고 이번 변론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공정한 시점에서 양측의 발언을 판단할 것이며 방해나 두둔을 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변론 양측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불의 신이시여, 저와 함께 이번 변론을 지켜봐 주십시오. 한사코 해명을 듣고 싶은 것 같으니 아카데미아의 생각을 말해주지. 지금까지 아카데미아가 당신들한테 편견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모양이군. 사실 아카데미아는 모든 수메르 백성이 더 지혜로운 미래를 갖길 바라고 있네. 따라서 수메르 사람들이 감상하는 예술의 형식도 계몽성을 띄어야 하며 감상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지. 하지만 주바이르 극장의 공연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어. 달리 말해 그쪽이 무의미한 반항이 아닌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고 관객들의 사상을 개발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 주바이르 극장도 이렇게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겠지. 분위기 장난 아니네. 이 엄청난 압박감. 닐루, 정말 괜찮을까? 침착하자. 침착해야 해, 닐루. 일단 상대의 말을 분석하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술을 얕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연 수준이 너무 낮아서 공연이 금지된 거라고 했어. 하지만 예술은 일단 관중들이 좋아해야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관점으로는 주바이르 씨가 예술의 감상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해. 그러니까 우리의 연극이 아카데미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하지만 유동성과 계몽성은 무대를 보는 관객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걸 왜 아카데미아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전 예술의 표현에는 지혜나 교양 같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다고 봐요. 예술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감상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감상은 수준 낮은 만족감에 불과하지. 유도와 개발만이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는 필수 조건이다. 그건 공연자들한테도 더욱 높은 수준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술의 발전을 촉진시켜주지. 모든 예술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아무런 진보적 의미가 없다면 백성들의 미적 감각도 결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 미적 감각을 키우는 것도 일정한 과정이 필요해.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아카데미아의 취지야. 낯빛 하나 안 바뀌고 화제를 돌려버리다니. 미리 준비를 해둬서 다행이야.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선 우리 극장에도 그 방법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대단한 예술가였지만 그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죠. 예술의 계몽성의 가치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그 추구 때문에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만 창작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관객들의 일상생활과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은 공연은 모래성에 불과해요. 관객들조차 보려 하지 않는다면 그 무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고 싶지 않은 무대를 억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건 그쪽이 지혜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지. 그 말대로라면 그쪽은 절 평가하기 전에 저보다 춤을 잘 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야, 닐루! 자기 말에 말려들었군. 증거 논증 법칙에 따라 극장 공연 퀄리티에 대한 샤리프시 측의 평가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닐루 양측이 제기한 정의도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양측은 해당 주제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두 분은 감정을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내 닐루! 엄청 잘하고 있어!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이 사건의 본질은 너희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징벌적 대가를 지불해야 해. 프로세스로 따져도 정당성은 충분하지. 우린 수차례나 주바이르 극장에 공연의 개편을 요구했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그걸 의도적으로 간과했어.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너희 태도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거다. 아카데미아에서 반포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샤리프시 측의 말이 맞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희망을 거기 거는 수밖에 없겠네.
주바이르 씨는 아카데미와에 체결한 모든 관련 서류를 제공했어요. 부족한 서류도 없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서류도 없었죠. 아카데미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극장의 무대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극장을 철거할 수 있다는 제도나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요. 철거 안내는 서면으로 발송하고 발표해야 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유효 기간 내에 경영과 무대 허가증을 기준으로 결정해요. 규정에 따른 안내를 받지 못했으니 프로세스에도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맞아. 누나 말이 맞아요. 규칙에도 특수한 사용 방법이 있어. 관련 사례도 있지. 아카데미아에서 논의만 충분히 거친다면 분명 통과될 것이야. 제27조 관련 사례에 따르면 샤리프시 측의 관점을 인정하는 사례가 9할이 넘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사례는 전부 아카데미아의 논의를 거쳐 통과된 후 집행된 사례입니다. 달리 말해 철거 명령을 사전에 내린 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으로선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걸 밝혔으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끈질기게 발악하는군. 적어도 이 점에선 닐루가 우위를 점했어. 맞아, 닐루. 잘 버텨야 해. 설령 철거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도 수차례나 아카데미아의 규칙을 어긴 공연을 한 건 자명한 사실이야. 우린 그 사실에 근거해 너희가 수메르에서 공연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어. 그건... 현행 제도에 의거해 즉시 주바이르 극장 단원의 공연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너희는 극장을 지키려는 마음보단 관객과 그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지키려는 거겠지. 그것들을 잃게 된다면 주바이르 극장도 한낱 빈 껍데기에 불과해. 공연이 없는 극장에 무슨 가치가 있지?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닐루, 진정해! 맞아, 침착해야 해. 하지만 저 사람은 거의 다 왔는데 주바이르 극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연만 하는 곳이 아니야. 극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 이 단체를 연결하는 유대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있어 주바이르 극장의 의미는 단순히 공연에 그치지 않아요. 극장은 이미 우리의 안식처나 다름없거든요. 리카르 언니는 계속해서 세계 각지를 모험할 수는 없지만 평화로운 새 삶을 얻게 됐어요. 언니의 아이 소리는 극장 시험을 통과하고 곧 우리의 일원이 될 거예요. 카사네 씨는 극장에서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우리와 함께 극장의 발전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파하드 씨, 호상 씨는 공연이 없을 때에도 종종 시간을 때우러 오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곤 해요. 이나야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에 녹아들길 바라고 있어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죠. 극장은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어쩌면 넌 극장 덕분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네 주장은 잘못됐어. 네가 말한 인간관계는 모두 극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셰이크 주바이르가 극장을 운영하게 된 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극장의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을 위해, 관객들은 연극을 감상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는 거지. 감정은 이익이 오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야. 따뜻하고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띄어서는 안 돼. 난제를 풀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학자들은 마치 형제들처럼 최선을 다해 모든 지혜를 공유하지. 하지만 연구가 발표된 순간부터 우린 더 이상 같은 회의실에 모이지 않아. 이유는 아주 간단해. 우린 학자고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하거든. 우리 예상대로 감정에 대해 비우는 태도를 보여주네. 게다가 준비도 충분히 하고 온 것 같아.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잖아. 양측이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현재 샤리프시 측이 제기한 관점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닐루 양 측이 말한 극장 내의 정은 실제로 공연이 금지되기 전까진 전부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샤리프시 측이 제기한 관점은 아카데미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구 방식이죠. 아카데미아가 학술적인 방면에서 걸출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학자들의 높은 효율, 그리고 우선순위를 시종일관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어떡하지? 오히려 역효과인 것 같아. 함정?
좋아. 저렇게 나온 이상 다음 논중으로 변론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어. 하지만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이나야한테 너무 가혹한 결정이 아닐까? 이나야는 무척 이기고 싶어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나야의 동의는 이미 받았어. 이나야는 이기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모든 대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샤리프 씨는 감정이 목표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럼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가 중단되면 감정 또한 유지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샤리프 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출을 한 전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니겠네요. 맞죠? 이나야, 닐루, 미안해. 역시 내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나 대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 아버지가 생각하는 제 존재 목표가 아버지의 학술 성과를 이어받는 거라면 지금쯤 완전히 실패하셨네요. 그럼 이젠 우리의 부녀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겠군요. 이번 변론의 양측이 아닌 청중들은 발언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말하게 두시죠. 이나야가 아니라도 닐루 양이 똑같이 말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수없이 발생했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왜 감정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맞아. 우릴 얕보지 마요. 춤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주바이르 극장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뿐이라고! 저 사람도 영 불쌍한 사람이네. 저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할 줄이야. 정숙하세요, 정숙. 청중분들은 변론 질서를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논증이에요. 제가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니란 걸 인정하면 아버지는 이번 변론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동안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했어요. 가출을 반성한 건 아니에요. 드디어 제 반항심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 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번번이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가출을 한 것도 실패한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저도 기대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강요하고 있던 거죠. 그럼 제가 한 일이 아버지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전 더 이상 아버지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전 주바이르 극장에서 제가 꿈꾸는 삶을 찾았거든요. 가정의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극장을 망칠 생각이라면 저도 이곳의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반항해 볼게요. 샤리프 씨, 정신 차리세요. 변론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친구가 된 건가? 그건 우리한테 물어보셔야죠. 당연하죠. 이나야 언니는 좋은 친구예요. 조금 애먹긴 했지만 당연한 말씀. 이나야가 주바이르 극장에 있는 한 우리의 일원이에요. 우리가 늘 이나야의 곁에 있을 거예요. 유치하고 단순하군. 하지만 이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만들 줄이야. 이봐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냥 가버렸어? 그럼 우리가 이긴 거 맞지? 우리가 이긴 거야? 닐루, 정말 대단해. 미안. 긴장이 풀리니까 쓰러질 것 같아. 샤리프 씨에겐 이나야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 모양이네. 닐루, 이나야, 정말 잘했어. 이젠 저들도 더 이상 우릴 귀찮게 안 하겠지. 이렇게 강인한 면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다시 봤어. 근데 정말 힘드네요. 두 번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닐루 누나, 이나야 누나, 정말 멋졌어요. 축하 파티를 한 번 더 열어야 되겠는데?